정말 끔찍한 범죄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범인을 잡으려고 글쎄요, 국경을 넘나드는 아주 거대한 사법 공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어땠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24년. 이야기는 호주의 평화로운 도시 브리즈번에서 시작됩니다. 공원에는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기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겨우 9개월 된 세상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한 남성의 손에 들려있던 보온병, 그 안에는 펄펄 끓는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2024년 8월 27일 브리즈번 남부의 한 공원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남성이 유모차에 있던 9개월 아기에게 다가가더니 들고 있던 보온병에 뜨거운 커피를 그대로 부어버린 거예요. 아기는 얼굴, 목을 포함해서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었고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쳤습니다. 숫자 8.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피해 아기가 이 사건 때문에 견뎌야 했던 수술 횟수입니다. 피부 이식에 레이저 치료까지 전부 합해서 8번이었죠. 아기 엄마의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말해주죠. 이건 단순히 몸에 흉터만 남긴 게 아니라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죠. 범인은 도망쳤고 정의를 향한 길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용의자 임시 노동자 신분이었는데요.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나흘 만에 호주를 빠져나가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아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호주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지만 범인은 이미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진 뒤였죠.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수사관들이 딱 마주친 거대한 법의 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호주와 중국,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에 있는 용의자를 호주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할 방법이 아예 없었다는 뜻이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무려 16개월. 이 긴 시간 동안 피해자 가족도 호주 사법 당국도 정말 깊은 좌절감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던 이 사건에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2026년 1월 29일. 이날 사건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주거 중국 대사가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중국 정부가 직접 수사실무단을 호주에 보내겠다니. 이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아주 공식적인 협력 의사 표명이었습니다. 호주 경찰도 바로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국제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중국 측에 감사를 표했죠. 그럼 다음으로 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공조가 가능했는지, 그 법적인 배경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범죄일을 넘겨달라는 조약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있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역외 관할권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한 나라가 자기 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자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범죄는 호주에서 일어났죠. 근데 용의자가 중국 국민이고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법당국이 우리 국민이 저지른 일이니 우리 법으로 직접 기소하고 재판하겠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리적인 또 법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정의를 실현할 길이 열린 거죠.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그 시사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그냥 범인 한 명 잡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공식적인 조약이 없어도 두 나라가 협력하면 해외 도피 사범도 처벌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례를 남긴 겁니다. 그리고 이건 법 집행에 있어서 외교적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죠. 이 모든 복잡한 법과 외교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고통받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기는 몸에 흉터는 남았지만 그래도 잘 회복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모든 노력이 결국 이 아이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듬기 위한 것이었겠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에 범죄는 너무나 쉽게 국경을 넘나들잖아요. 그렇다면 정의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 역시 그 어떤 국경에도 가로막혀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사건이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